자유당의 3.15 부정선거 이후 학생 주도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으며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다. 드디어 이승만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한국 근현대사의 큰 별이었던 이승만.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했던 그의 정치 인생도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만 했다. 1962년이 되자 귀국에 대한 이승만의 열망은 더욱더 커져갔다. 이 무렵 국내에서도 이승만 환국운동이 일고 있었고 이승만의 사과 성명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 사과 성명이 발표된 후 1962년 3월 17일 드디어 그의 귀국이 결정되었다. 떠나는 날 이승만은 어린아이처럼 상기된 표정으로 아침을 맞고 있었다. 그러나 오전 9시 30분 7시 찾아온 손님을 맞으면서 이승만의 꿈은 무참히 깨지고 만다. 막 떠나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세원 씨가 그 영사원에서 쫓아왔어요. 그 김세원 씨 말씀이 이건 정부의 지시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만약 들어오심으로써 다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감님이 앉으시더니 그래? 나오는 걸 원치 않다고 정부에서 그래? 그럼 백성은 정부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는 걸 원치 않다면 나의 심정을 모르고 오는 걸 원치 않다면 못 가는 거지. 그러고 첫부터가 있었어요. 귀국이 좌절되자 이승만의 충격은 컸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었으며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수족은 거의 마비 상태가 되었다. 중풍이 든 그는 결국 마운날라니 요양원 일종의 노인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조국을 향한 이승만의 애절한 그리움이 작은 병실에서 외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병원에서 프란체스카는 고용인 숙소의 작은 방에서 생활했다. 이승만을 위한 그녀의 지극한 정성과 기도 그리고 헌신적인 간병은 병원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였다. 그녀는 이승만의 약도 먼저 먹어보고 아무 탈이 없을 때야 이승만에게 먹였다. 하와이로 떠나기 전 영부인 시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소 소외됐던 프란체스카. 그녀는 이승만 곁을 떠나지 않는 평생의 반려자였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지극한 정성에도 이승만의 병세는 별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1965년까지 내쉬는 동안에 참 느끼게 된 것은 참 아버님께서는 순수한 한국인이시다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외세와 맞서서 참 앞장서서 싸우시고 또 참 우리가 해방된 후에는 또 건국운동에 참 진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일정시대 때 중학교 2학년까지 참 일본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아버님 앞에 가게 되면은 참 내 몸에서 일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참 민족을 위해서 감퇴해 오신 여러분은 참 순수한 한국인이시다. 참 때묻지 않으신 그런 한국인이시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소 아버님을 뵙고 지내는 동안에 민족적인 한국 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참 내가 한국인이기를 참 다행이로구나. 일단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선비, 전통적인 한국인은 바로 아버님이시구나. 그래서 참 제가 이 한국인인 것을 처음 아버님을 뵈면서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군사정부는 군사정부대로 아직도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승만의 귀국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했다. 날마다 콩나물국과 된장국을 그리워했던 이승만은 바다 건너 먼 이국 땅 작은 섬, 낯선 병실에서 초라하게 죽음을 맞고 있었다. 병문안을 갔죠. 가서 이제 이 박사님한테
카카 이것이 태극기입니다 하고 가슴에다 이렇게 올려드렸어. 그래, 요게 승무하는 여인의 그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그래서 이거는 인삼이에요. 한번 인삼도 드시고 좀 힘도 좀 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조금 있더니 고함을 주시더군. 그때는 의식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어봐야 뭐 하니까는 계속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몇 달 후에 다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하와이에 들렸어. 그래서 병원에 들렸죠. 그랬더니 부인이 이젠 뭐 의식도 없고 이제 당신이 만나봐야 보기에도 안타까우니까 보지 말라고. 조국으로부터 철저히 유폐되었던 이승만의 마지막 삶은 몇 평 안 되는 병실에서 이중으로 유리된 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었다.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죽는 순간까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조국을 뒤로 한 채 이승만은 조용히 숨을 거뒀다. 꿈에도 그리워하던 고국 땅을 기어이 밟아보지 못한 채 먼 이국 땅에서 그는 파란 많던 생애를 마친 것이다. 그가 남긴 것은 한국에서 갖고 와 5년 동안이나 사용해 누더기처럼 된 낡은 담요 한 장과 평생 끊임없이 공독하여 다룬 성경 한 권뿐이었다. 조문객을 헤집고 한 사람의 노인이 그의 죽음 앞에서 관을 잡고 통곡하고 있었다. 어려운 하와이 생활에도 가끔 프란체스카 쇼핑백에 돈을 넣어주던 오랜 친구 보스윅이었다. 이승만이 국적이 없어 힘들 때 상해 임시정부에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며 이승만과 함께 관속에 독립자금을 넣어 피신하여 무사히 상해로 갈 수 있도록 주선했던 청년이 노인이 되어 이승만의 마지막 길에 오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당신이 얼마나 애국자인지 나는 알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I know you 하며 당신이 그 잘난 애국 하나 때문에 그 얼마나 고생하였나 하면서 통곡하여 많은 조문객들을 울렸다. 그렇게도 조국을 그리워하던 이승만은 하와이 희캉공항을 떠나서 살아생전 너무나 돌아오고 싶어 했던 조국에 말없이 돌아왔다. 하와이로 떠난 지 5년 2개월 만에 이승만은 차가운 죽음이 된 채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다. 그의 죽음 앞에 인산인해를 이룬 국민들의 표정은 숙연했다. 더 이상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순간 국민들에게 있어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독립투사여 대한민국 건국을 이룩한 초대 대통령이었다. 정치적 투쟁 속에 스스로 혼자에서 물러나 외로운 길을 떠나야 했던 이승만이었지만 죽어서 돌아온 그를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눈물과 존경으로 맞아주고 있었다. 이승만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치러졌음에도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끝없는 사랑과 눈물을 그에게 보냈다. 누구보다도 서구와 미국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진국과의 유효적절한 외교로 나라의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 될 자격을 가진, 조국이 주권을 상실했을 때는 조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참으로 투쟁의 한평생을 사시고, 그러고 해방된 조국에 와서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니 그 일을 평가하는 이 후대가 이래가지고야 이게 제대로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 투쟁하신 분을 이렇게 이 민족이 대한다고 하면 장래가 어둡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겠는가. 오로지 조국을 위해서 사시다가 국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4.19 뒤에 물러나서
그래서 외롭게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그 좋지도 않은 병실에서 한평생을 마치신 어른을 국민이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우리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온 젊음을 바쳐 투신했던 독립운동, 온 정열을 불태워 대한민국을 태동시킨 조국의 헌신. 그는 그렇게 온 생애를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독재자라는 이름과 함께 비운의 정치가로 남아있다. 그가 평생을 통해 이루려 한 꿈인 경천애인과 남북 통일을 뒤로 한 채 그는 전사한 국군 장병을 위해 마련했었던 동작동 국립묘지에 조용히 묻혔다. 메가더는 이런 말을 남겼다. 어느 시대의 영웅이든 높이 기를 점과 매도할 점을 다 가지고 있다. 나폴레옹 같은 영웅은 후세 사람들이 그의 위대한 면만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인물조차 역사의 뒤한 길로 밀어넣고 마는가? 대한민국 근대사에 있어 가장 불행했던 질곡의 세월들을 거쳐야만 했던 이승만. 그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개인의 안위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우선 생각했던 애국자였다. 그는 세계를 미리 보는 해안과 비록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의 면모에 권위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곤 했지만 국가를 일으켜 세워야 할 이승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는 그 길을 걸어왔다. 오로지 남북 통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머물렀던 권자에서 스스로 내려오기까지 그의 수많은 업적들은 뒤로 가리워진 채 지금 세인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떠난 지 40여 년. 이제 그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주춧돌을 놓아야 할 때다.